네, 안녕하십니까. 정부부장입니다. 네, 오늘 30일이죠? 네, 10월의 마지막 밤은 아니네요. 내일이 10월의 마지막 밤인데. 31일. 혹시 뭐 내일이 할로윈이 아닌가 싶네요. 30일 오늘이 할로윈인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 뭐 그런 게 살짝 관심이 없어지긴 하는데, 아무튼 뭐 올해는 가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12월 딱 2달 남았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요즘 뭐 그런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이제 고금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 뭐 계속 이제 금융권에서 누가 이제 유튜버도 많이 나와가지고, 미국이 혼자 나홀로 호황을 하고 있고, 강달러를 통해서 미국은 이제 강달러라 그래가지고 이제 금리가 많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은 미국 내부에 있는 기업들이 사업하기가 힘들 텐데, 미국도 뭐 한국과 마찬가지로 워낙 글로벌 대기업들이 많잖아요. 요즘엔 글로벌 대기업들이 은행보다 더 부자.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이 뭐 고금리를 가지고 장사가 안 되는 경우는 없고, 네. 이제 강달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원자재나 이런 걸 좀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물가가 좀 뭐 내려갈 거 아니겠어요? 그럼 구매력도 높아지고, 또 달러 자체가 이제 어쨌든 간에 강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구매력이 커졌다는 얘기니까, 미국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뭐 기업 제품들도 사기가 좋고,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강달러가 되게 되면서 많이 높아지겠죠. 왜냐면 이제 우리는 달러로 바꿔가지고 물건을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이나 한국, 뭐 그 밖에 중국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나라 돈으로 이제 물건을 사고 싶다고 하지만 러시아나 중국도 이제 그게 이제 쉽지가 않으니까 결국은 다 이제 미국 달러를 바꿔서 물건을 사야 되니까, 다들 이제 아무래도 구매 여력이 시원치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번다는 것은 결국은 돈을 가지고 뭘 살려고 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뭐 돈을 쟁여놓고 있으려고 돈을 버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야, 나 돈 많이 벌었어 라고 하는 건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그걸 가지고 뭐 맛있는 걸 사 먹든 아니면 뭐 어디 좋은 집을 사든 뭐 이런 구매에 대한 어떤 환상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걸 자랑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으면 돈에 대한 뭐 자랑거리가 안 되겠지. 그래서 결국 이제 구매력이 높아진 미국 국민들은 상당히 좀 뭐 기분이 좋은 거죠. 거기다가 이제 구매력이 높아지니까 뭐 미국 기업들도 나쁠 게 하나도 없죠. 미국 기업들, 또 미국 기업들이 이제 물론 외국에다 이제 뭘 팔아가지고, 뭐 해외에다 뭘 팔아서 이제 뭐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어떤 그런 생산 구조가 아니라,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은 미국 안에서 제조해서 공급해라. 그리고 이제 미국은 주로 이제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기업들도 일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어떤 뭐 수출 단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 상당히 자유롭지.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원가 마진에 대해서 크게 노동 생산성이 월등히 높은 거지. 여기서 말하는 노동 생산성은 노동력이 막 싸가지고 막 싼 임금을 가지고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회사는 거의 없고, 대부분 다 비싼 노동력, 말하자면 그냥 직장 노동을 해가지고 기업을 돌리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뭐 임금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싼 임금으로 뭘 해가지고 뭘 한다는 개념이 없으니까 크게 뭐 변별력이 없어. 별 차이가 없어.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고용은 계속 지금 수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가가 더 안 떨어졌네, 이러면서 계속 이제 금리를, 고금리를 유지해야 되나요 하면서 이제 앓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목표는 그냥 고금리를 유지하는 게 목표인 걸로 탄로가 난 것 같아요, 미국은. 그래서 많은 이제, 국내 어떤, 뱅커들이라든지, 금융 전문가들이 미국이 나홀로 호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전 세계의 국가들이 이제 피해를 담보로 본인들이 호황을 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그 경기 침체는 어떤 형태로 오느냐 뭐 이런 것들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안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기 침체라는 것이 보통 뭐 기업이 장사가 안 되고,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시장 안에서 뭐 돈 버는 사람들이 없고, 뭐 실업자가 창궐하고, 석유값이 오르고, 뭐 이러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경험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치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업 광고비가 줄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은 명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유가 올랐다가 저기 원유값이 올랐다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거 알 수가 없어. 근데 이제 경기 침체는 뭘 동반하냐면 결국 이제 부동산 값을 동반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결국 부동산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값이 언제 떨어지느냐. 경기 침체는 언제 오느냐. 뭔가 경기 침체가 오면 그때부터 돈 가진 사람이 이제 힘을 쓰게 되니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 기회가 오느냐. 기업이 도산을 하고 그러면 우량했던 기업들이 이제 약해지면 시장에 싸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기업이든 아니면 뭐든 자산이든 이제 부동산이든 기타 등등의 어떤 우리가 뭐 우량 기업이든 이런 것들도 이제 경기가 침체되면은 잘 돌아가던 기업이 갑자기 돈을 못 벌어. 그러면 이제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거겠죠. 근데 이게 지금은 못 벌지만 다시 또 경기가 좋아지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은 그런 기업들을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 가진 사람들은 늘 이 경기 침체가 언제 오느냐를 점치는 것을 본인들이 돈 버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야. 돈 버는 기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자극적인 얘기만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고금리인데 중국 뭐 경제가 어쩌고, 뭐 중국이 뭐 파산을 하는데 뭐 이렇게 참 정확한 얘기만 하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금리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금리가 결국 부동산 값은 결국 금리다. 그럼 명확한 얘기예요. 대한민국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늘 부동산에 대해서 배고파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그 집착이 강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금리라는 것이 가장 큰 이제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늘 많기 때문에 금리가 좀 높으면 돈 빌리기가 어렵고 그 이제 돈 빌리는 비용이 이제 많이 들다 보니까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못 사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 하나의 신호가 있어요. 무슨 신호가 있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기업의 광고 비용이 이제 줄어들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대기업은 이제 예를 들면 내년에 예를 들어 자기들이 이제 장사하는 거 딱 보이잖아. 영업하는 게. 보이면 내년에는 우리가 광고를 많이 해도 전반적인 경제 전망이 우리가 광고를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뭔가 많이 팔릴 것 같지가 않다. 한마디로. 우리가 광고비만 많이 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현대자동차로 따지면은 올해 우리가 100만 대를 팔았는데 내년에 우리가 죽었다 깨라도 50만 대밖에 못 파는데 광고비를 똑같이 책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래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뭐 LG나 뭐 이런 데서 내년도는 우리가 죽었다 깨라도 매출이 지금보다 절반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바로 광고비예요. 그러니까 광고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호황이 온다. 앞으로 우리 장사가 잘 될 거니까 막 지금 뭐 더 사세요. 라고 이제 소리를 지른다는 얘기하고 똑같아. 깡냉이 장사가 막 이제 뭐 이렇게 쨍그랑쨍그랑 가위질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가위질도 밤에 하면 안 되잖아. 막 사람들 자고 있는데 또는 막 사람들 어디 많이 없는데 어디 일하러 갔는데
논에 일하러 갔는데 막 사람들 동네 아무도 없는데 혼자 쨍그랑쨍그랑 해봐야 사러 올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시장 안에서 이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거나 또는 이 시장 안에서 물건을 구매할 구매력이 없다고 판단이 딱 드는 순간 광고비부터 줄이는 거야. 쨍그랑쨍그랑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차피 살 놈이 없어. 막 이렇게 반짝반짝 해봐야 소리가 없어. 소리 질러봐야 어차피 없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내 목만 아픈 거고 돈만 쓰는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걸 어떻게 빨리 알아채야 되냐? 그걸 가장 빨리 알아채는 게 바로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우리는 예를 들면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의존하는 게 결국 뭐 뉴스라든지 신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한 단계 거친 매체지. 그러니까 이 신문이라든지 뉴스 또는 뭐 정부도 결국은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냐면 기업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기업. 그럼 그 기업 안에 뭐가 있느냐? 내년, 내후년에 대한 리서치 그리고 그 내후년에 대한 매출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자료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정부도 자료를 만드는 거고 그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뭐 그 기업의 자료를 가지고 언론도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사실 뭐 정부가 뭐들 만들어 가지고 기업이나 이제 개인한테 배표를 했단 말이에요. 뭐 내년 어떨 것이다. 그래서 정부 주도형 우리가 이제 계획 경제 같은 경우는 뭐 박정희 때나 이제 전두환 때까지만 해도 나라가 이제 예를 들면 정부가 뭐 어떻게 할 것이다. 뭐 내년에 뭐 물가가 얼마나 이렇게 발표가 나면 그제서야 기업들도 뭔가 경제 내년도에 어떤 기업의 어떤 매출에 관련된 투자 계획도 짜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기업들이 그 리서치 능력이 더 강해. 더 훌륭해. 그리고 기업들 자체가 이미 한 종목 아이템 하나하나에 전 세계적인 글로벌 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뭐랄까요 우리가 소위 그 모주의라 그러죠. 그러니까 통계를 따지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표본이 있어야 되잖아. 그 숫자를 만들어낸 표본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보다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 LG 이런 회사들이 훨씬 더 큰 거야. 왜? 전 세계적인 글로벌 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표본 추출할 수 있는 곳이 많잖아. 그 모수가 많잖아. 표본 추출할 수 있는 모수가.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정확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뭐 애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애플이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나라들 같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겠죠. 우리나라보다 더 훨씬 더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훨씬 더 글로벌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회사들이 가장 먼저 이제 예측을 할 때, 내년도 매출이 안 좋겠다. 또는 내후년도가 별로겠다 할 때 가장 먼저 책정하는 게 바로 광고비의 등락이란 말이야. 등락.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바로 시장에 영향을 끼칩니다. 광고비가 줄어든다. 일단 광고비가 줄어든다는 느낌으로 뭔가가 이제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이제 제일 먼저 반응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방송, 신문 그리고 여러 가지 5개 광고물 회사들, 광고 회사들 이것이 가장 먼저 이제 1차적인 타격을 받죠. 그럼 광고나 방송은 왜 타격을 받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문이라고 하는 것과 하고 우리가 지금 텔레비에서 TV로 보는 뭐 있어요? 뭐 예능 이런 거 다 예능이 좋아서 JTBC나 TVN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 예능의 환장해서 또는 예능을 난 태어날 때도 예능이야 뭐 이런 게 해서 예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예능을 하는 목적은 광고비를 많이 땡겨오기 위한 거야. 광고비를 어떻게 땡겨오는데? 이 예능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어디 가서 입증을 하는 거야. 기업에 가서. 우리 시청률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 광고 우리한테 좀 더 줘야 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능 자꾸 좌판을 만드는 거지. 자꾸 이제 어떻게 방송 뭐 JTBC, 케이블 TV 종편 방송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는 회사들이 예능이네 뭐네 자꾸 이제 우리 시청률 자체가 높다. 우리를 보는 구독자 수가 많다. 그러니까 유튜브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많으니까 너희들이 좀 광고비를 더 내라. 이 얘기를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명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능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년에 광고비가 우리가 줄 것이다 라고 하면 이 사람들부터 타격을 받는 거야. 그럼 그렇게 되면 누가 타격을 받겠어요? 그 예능에 나오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100억짜리 빌딩을 샀네, 뭐 200억짜리 300억짜리를 샀네 하는 뭐 박나래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만큼 이제 돈을 못 받겠지. 그러면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안 그래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부동산 값 올려주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계속 이제 막 비싸게 사고 한남동 이런 데다가 이제 상당히 비싼 초고가 건물 또는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가격을 올리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결국은 예능인이잖아요. 예능인.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몸값이 떨어지겠지. 왜? 광고비가 주는데 그 사람들을 비싸게 돈을 주고 출연시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부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에 어떻게 예를 들면 뭐 60억을 벌었다 한 달에 1년에 그러면 광고비가 줄어들면 30억도 벌기가 힘든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옛날에 10명 정도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막 100억씩 벌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10명 중에서 5명은 아예 돈을 못 벌고 그 5명도 예를 들면 절반도 못 버는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예를 들면 작년에 예를 들면 난 올해도 많이 벌 줄 알고 뭐 한남동에다가 빌딩 하나 샀던 어떤 이제 못 나오는 이 출연자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제 그냥 없어져 버린 거야. 한 30억이 들어올 줄 알고 했는데 그냥 없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은행 빚으로 이제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못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겠어? 금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금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물론 이건 전체 파트 중에서 하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대기업이 벌어들였던 매출과 순이익 중에서 일정 부분이 광고비가 투여돼서 그것이 물론 뭐 대기업 안에서 이제 임금으로 근로자들한테 이제 가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방송, 통신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들었던 어떤 광고비가 그러니까 영업이익 중에서 갔던 광고비가 줄어들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체감을 하게 되는 거야. 뭘 체감하게 되느냐? 뭔가 돈이 줄어들 것 같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제는 기대 심리잖아요. 근데 그 기대 심리 중에서 경제적 기대 심리가 가장 민감한 사람들, 그러니까 가장 이제 그거를 가장 크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야? 스피커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마이크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게 바로 신문, 방송, 예능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딱 봤을 때 옛날에 막 10명이 나와가지고 뭔가 막 돈 많이 버네, 뭐네, 막 이런 얘기가 전현무씨가 나오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확 걸 나오다가 갑자기 한 대여섯 명밖에 안 나오고 그들도 막 갑자기 왜 안 나오게 됐어요?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얘기 안 하더라도 막 뭔가 이제 티가 나. 우리 또 대한민국 시청자들은 눈치가 빠르잖아요. 금방 보는 거야. 분위기가 안 좋구나. 뭔가 그러면서 이렇게 편성도 갑자기 이제 예능 평성도 좀 줄이고, 그리고 드라마도 약간 뭔가 질이 좀 떨어져. 뭔가 돈 좀 많이 쓴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막 들고, 갑자기 이제 사극을 하기 시작하지. 돈 많이 안 드는 사극. 사람만 나오고 뭔가 이렇게 좀 스케일도 작아지는 느낌. 그러면서 약간 좀 어려운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TV 방송이 가장 어떻게 보면 직간접적으로 그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화 같은 거나 이런 것들도 뭔가 약간 축소되는 느낌, 스케일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확실히 대기업의 어떤 광고비라는 것이 줄어가고 이것이 뭔가 전 시장 안에서의 어떤 매출이 줄어가는 느낌이 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일반인들이 느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 어떤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기에 금리도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전반적인 흐름이 이제 뭔가 좀 소비하는 것이 이런 게 좀 왠지 내가 여기서 남들 다 소비 안 하는데 나만 소비하나? 이상하잖아. 근데 이 소비라는 것도 말이에요. 막 흥청망청이 먼저 시작되는 것이 대기업이야. 대기업이 먼저 흥청망청을 해야 그 다음부터 흥청망청이 따라 내려와서 일반 시민들도 흥청망청하고 그러면서 이제 과도한 소비를 하면서 뭔가 이제는 어떤 사업을 해도 잘 되고 어떤 광고를 해도 다 이렇게 수익해서 그 광고한 만큼의 더 많은 매출을 얻어내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약간 좀 뭐랄까요, 소비 만능주의가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자산도 금방 오르는 거야. 사기만 하면 오르고 돈도 예를 들면 장사가 잘 된다니까 어때? 은행이나 이런 데서 돈을 좀 싸게 빌려주려고 노력을 하겠지. 그러면서 약간 뭔가 화랑이 되고 이런 느낌이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반대로 돌아가는 것의 시작이 바로 대기업 광고의 광고 지출의 하락입니다. 축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지금 이제 향후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 미국 고금리다.
기준금리가 계속 저렇게 계속 고금리가 장기가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거의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고금리가 계속 가면 부동산 값은 떨어져요. 어쩔 수가 없어. 고금리를 버텨낼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우리 이 부동산이 그래도 안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기업이 도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도산을 하면 가장 먼저 배출되는 게 뭐예요? 집을 빚내서 샀던 사람들이 월급, 예를 들어 도산하면 직원들이 길바닥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일단 집부터 팔아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해? 나이가 월급을 내가 한 달에 500~600만 원 받던 사람이 그중에 300만 원을 내가 이자를 냈었는데 그 이자를 그냥 꼬박꼬박 내야 되는 거야.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버텨내? 그러니까 우리가 IMF 때 말이에요. IMF 때 그 강경식 부총리가 우리는 펀더먼털이 훌륭한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막 금리 20%씩, 시중금리 20%까지 올라가고, 그러면서 한양 아파트 막 엄청 폭락하고, 현대